자, 첫 번째. 아까 역학적 에너지가 뭔지 아까 들었죠? 잘 체크했겠지만 역학적 에너지의 정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역학적 에너지 정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더한 값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 여기 롤러코스터가 정지하고 있습니다. A 상태야. 자, 정지하고 있다는 건, 자,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위치 에너지 공식이 뭐였냐면, 9.8 mh였어요. 기억나나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가 위치 에너지였고요. 운동 에너지 공식은 2분의 1 mv의 제곱이었습니다. 이게 운동 에너지 공식이야. 그러면 이 A라는 녀석은 정지 상태니까 속도가 있어 없어? 0이죠. 속도가 없으면 여기 V에 0 집어넣으면 운동 에너지가 없는 거야. A는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빵이야. 대신에 얘는 뭐가 있다? 이만큼 높이가 있으니까 이 높이에 해당하는 만큼 뭐가 있다? 위치 에너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위치 에너지를 구하게 되면은 얼마가 된다? 9.8 곱하기 이 롤러코스터의 질량 곱하기 h만큼의 위치 에너지가 있겠죠. 이 둘을 더한 값이 뭐가 된다? 바로 역학적 에너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이만큼이 역학적 에너지야 라고 써있죠. 무슨 말이야? 얘는 위치 에너지가 곧 역학적 에너지야 라고 써있는 거야. 왜? 운동 에너지는 없으니까. 이해됐나요? 근데 얘가 붕 떨어집니다. 으악 떨어져. 떨어지면 뭐가 생겨? 붕붕 속력이 생기죠. 속력이 생긴다는 건 뭐가 생겨나고 있다는 거야? 운동 에너지가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딱 B라는 위치에, 이거 B라고 할게요. B라는 위치에 딱 왔을 때는 높이가 어때요? 높이가 요만큼밖에 없죠. 높이가 줄어들었다는 건 뭐가 줄어들었다는 거야? 위치 에너지가 줄어든 거야. 그 위치 에너지가 줄어든 게 다 어디 갔을까? 그걸 가지고 속도를 붕붕붕 만들어낸 거라니까. 위치 에너지가 사라진 만큼 빨라진 거잖아. 위치 에너지가 줄어든 만큼 운동 에너지가 생겨난 거예요. 자, 이걸 만약에 절반 정도, 여기 절반이라고 딱 가운데 절반 정도라고 하면 좀 많긴 하네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할게요. 많이 들어왔다. 무슨 말이냐? 여기 빨간색 그래프가 뭐냐면 위치 에너지의 감소량이야. 이 위치 에너지가 감소된 만큼 운동 에너지가 생겨났을 것이고요. 위치 에너지는 이만큼 남아있겠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 남은 양하고 운동 에너지 생겨난 양을 더하면 처음의 양과 같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만큼이 역학적 에너지였는데 이 B라는 위치에서는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를 더하니까 둘의 값이 처음 값과 같아지게 되죠. 처음에 이만큼이 역학적 에너지였어. 그지? 여기도 얘하고 얘를 더하면 역학적 에너지가 같아질 거 아닙니까? 그죠? 운동 에너지 값과 위치 에너지. 중요한 건 운동 에너지가 얼만큼 생겨난다? 위치 에너지가 줄어든 만큼 운동 에너지가 생겨났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이만큼이라고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 이만큼이니까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더하면 결국 처음 값과 같아지게 된다. 이게 무슨 법칙?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야. A라는 위치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나 B라는 위치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나 모두 같다는 거지. 얘를 C라고 할게, C라는 위치에서 역학적, 얘는 높이가 있니 없니? 높이가 전혀 없죠. 높이가 없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없는 거야. 위치 에너지가 빵이지만 모든 위치 에너지가 다 뭐로 전환된 거야? 슝슝! 속력이 제일 빠를 거 아닙니까? 모두 다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 거야. 뭐가? 위치 에너지가.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감소된 이만큼, 위치 에너지가 감소된 이만큼이 다 뭐가 된 거다? 모두 운동 에너지가 된 겁니다. 역학적, 여기도 이게 운동 에너지야.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더하면 결국 얼마다? 처음 값과 같아지게 되겠네요.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보존되고 있다는 그림입니다.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간 걸 D라고 한다면 올라가는 중에는 다시 뭐가 생겨나? 위치 에너지가 생겨나고 있지. 속력은 V였다가 V로 줄어들 거 아니야? 운동 에너지가 줄어든 만큼 다시 위치 에너지가 생겨나고 있는 거야. 운동 에너지는 요만큼밖에 안 남고요. 위치 에너지가 다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거랑 이거랑 더하면 처음 값과 모두 같아지게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위치, A든 B든 C든 D든 어느 위치에서든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돼. 라는 거고, 자, A에서 C까지 떨어지는 동안에는 에너지의 전환이 어떤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로 전환되고 있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면 돼요. C에서 D로 올라갈 때는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전환되고 있어? 운동 에너지가 다시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고 있는 거죠. 보이나요? 에너지가 전환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쌤이 지금 역학적 에너지는 어디서나 보존돼 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근데 쌤이 지금 여기서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게 있다. 바로 이 열차하고 레일이죠, 레일. 열차와 레일 간의 마찰이 일어날까요? 마찰이 일어나면 열 에너지나 소리 에너지 같은 거로 에너지가 빠져나가기도 하겠죠. 그치? 근데 그런 에너지 빠져나가는 건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때, 그런 걸 고려하지 않았을 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항상 보존된다라는 말을 한 거야. 실제로는 빠져나가는 게 좀 있으니까 완벽하게 보존되지는 않겠지. 맞습니까? 이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제 잠깐 보여줄게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꼭 빼먹지 말아야 될 게 이런 거예요. 바로 이런 마찰에 의한 것들 또는 공기저항이나 마찰이나 소리나 이런 것들로 전환되는 걸 제외하고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책에는 나와 있지가 않네요. 책에는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데 어쨌든 쌤이 지금 방금 말한 실제에서는 완벽하게 보존되진 않는데 그런 살짝 조금씩 빠져나가는 에너지들, 마찰에 의한 에너지나 소리에 의한 에너지 이런 것들을 좀 제외하고 그런 것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보존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다 볼게요. 롤러코스터 말고 이번에는 떨어지는 물체를 한번 봅시다. 떨어지는 물체. 자, 위에서 아래로 물체를 붕 떨어뜨리면 위에서 내가 손으로 잡고 있는 물체는 정지 상태니까 운동 에너지가 없고 위치 에너지만 있겠죠. 손을 탁 놓으면요. 붕 떨어질 거 아니야. 밑으로 떨어지면서 위치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전환된다? 운동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여기 맨 위에 높이에는 위치 에너지만 잔뜩 있고 운동 에너지는 거의 없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야. 보이나요, 이 표? 위치 에너지가 이만큼 있고요. 운동은 빵이에요 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딱 절반, 딱 중간 정도 여기가 중간에 합시다. 딱 중간 정도 왔을 때는 어떨까? 위치 에너지가 이만큼밖에 안 남았죠. 그쵸? 높이가 이만큼밖에 없으니까 위치 에너지가 줄어든 만큼 뭐가 생겼을 것이다? 운동 에너지가 이만큼이 생겨났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더하면 처음 값과 같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항상 보존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자, 맨 아래요, 맨 아래. 잘 봐, 맨 아래. 맨 아래는 바닥에 닿기 직전이라서 속력이 가장 빠를 때입니다. 바닥에 닿은 게 아니야. 속력이 가장 빠를 때니까 뭐가 가장 크다? 운동 에너지가 가장 클 때야. 근데 바닥에 거의 닿았으니까 위치 에너지는 있어, 없어? 없겠지.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이만큼 있고요. 위치 에너지는 거의 없는 상태. 하지만 위치랑 운동을 다 더하면 결국 처음과 같아진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때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고요. 아래에서 위로 던져 올린 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던져 올린 거. 자, 이거는 어떤 거냐. 위에 떨어뜨리는 건 쉽지만 아래에서 위로 팍 던진 걸 상상하는 거야. 자, 딱 던졌을 때 내 손을 떠난 직후 이 녀석의 속도는 가장 빠르겠죠. 내 손을 떠난 직후 가장 속력이 빠를 때가 있다는 거야. 가장 속력이 빠르지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얘는 누가 당겨? 중력이 아래 방향으로 당길 테니까 속력이 점점 줄어들 겁니다. 결국 멈추겠죠. 여기가 바로 멈췄을 때예요.
자, 처음에 여기 A라고 하고 B라고 하고 C라고 한다면 A는 현재 위치는 빵이죠. 위치 에너지는 거의 없는데 속력이 가장 빠르니까 운동 에너지가 최대인 곳이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운동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위치 에너지가 생겨나고 있는 거야. 또 위로 올라가면 점점 더 줄다가 위치 에너지가 최대가 되고 멈추죠. 멈추니까 운동 에너지는 또 빵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랬다가 다시 여기서 더 뿡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높이, 가장 높은 곳에서 멈췄다가 떨어지는 건 아까 봤던 자유낙하 운동, 그냥 떨어지는 물체 운동과 같고요. 올라가는 동안에는 바로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떨어질 때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게 에너지가 전환이 되는구나. 여기서도 뭐는 고려하지 않았다? 공기 저항은 고려하지 않았죠. 공기 저항에 대한 부분은 사실 고등학교까지 가서도 안 배워요. 공기 저항을 구하는 거, 뭐 공기 저항 계수라던가 공기 저항에 의한 효과라던가 이런 것들은 대학교 가서 아마 배우게 될 겁니다. 자, 방금 한 얘기를 이제 공식으로 표현한 게 바로 이겁니다. 자, 자유낙하라는 게 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린 물체를 말을 하고요. 실제로 구해본 거야. 맨 위에 있는 저 물체, 너는 정지 상태니까 운동 에너지는 없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 없어. 자, 얘는 운동 에너지는 없고요. 위치 에너지가 얼마 있다? 9.8 곱하기 질량 m 곱하기 높이가 전체가 얼마야? 그냥 h라고 되어 있겠죠? h1, h 정지에서 v1. 처음 높이는 h라 할게요. 처음 요만큼의 높이는 h라고 한다면 얘가 가진 건 h, 이만큼이 둘을 더한 값이 역학적 에너지일 거야. 자, 이제 A 볼게요. A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얼마냐?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얘는 h1의 높이에 있으니까 h1이라고 표현한 거고요. 이때 이 녀석의 운동 에너지가 얼마냐 했을 때 속력이 v1에 속력이 생겼죠. 조금 생겼을 거 아니야? 그래서 2분의 1 mv1의 제곱이라고 해서 이걸 두 개를 더한 값이 역학적 에너지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할게요. 그래서 어디 보자. 지금 구하라는 게 뭐냐? A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와 B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죠. 그래서 A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아까 했던 이거죠. 9.8 mh1 2분의 1 mv1의 제곱 보이죠? A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둘을 더한 값이다 라고 쓰고 있는 거야. 자, B도 볼게요. B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자, B점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얼마다? 9.8 곱하기 질량 m 곱하기 얘는 B점은 여기죠? H2 높이죠? H2라고 쓴 거고요. 운동 에너지는 얼마다?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 얼마래? V2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V2의 제곱이다 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B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둘을 더한 값이니까 9.8 mh2 더하기 2분의 1 mv2의 제곱이라고 쓴 거야. 그냥 굉장히 어렵게 보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을 그냥 쭉 정리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결국 A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와 B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어때야 한다? 같아야 하기 때문에 둘을 같다라고 놓고 문제를 풀어주게 되면 됩니다. 같다라고 놓고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자, 얘는 그래서 그 둘이 똑같다. 여기서나 역학적 에너지가 항상 보존된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쓴 건데 이거는 지금 이런 방식으로 증명을 해냈다라는 정도를 알면 되고요. 우리는 뭘 알면 된다? 모든 위치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보존된다. 식을 세운다면 그 각 부분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항상 같다라고 식을 놓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우리가 물체를 던져 올리거나 물체가 떨어지거나 롤러코스터나 이런 곳에서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어떤 운동들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진자 운동,
똑딱똑딱 진자 운동에서도 A점과 여기 B점은 멈춘 상태야. 멈췄다가 멈췄다가 그죠? 멈췄으니까 이 녀석은 운동 에너지가 없고요. 최대 높이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위치 에너지만 가장 많은 상태야. A에서 이 5점으로 떨어질 때는 무슨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최대인 점이 바로 5점이고요. 5를 지나서 다시 위로 올라갈 때는요. 속력이 또 점점 줄겠죠. 대신에 뭐가 생겨? 높이가 생기잖아.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위치 에너지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공기저항을 무시할 수 있다면 A점이나 O점이나 B점이나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뭐하다? 보존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존이 된다. 자, 포물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기서 비스듬하게 빵 던져 올리면 점점 갔다가 떨어지죠. 그래서 땅 던졌을 때, 자,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었다가 위치 에너지가 다시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야. 각 모든 부분에서 뭐는 보존된다?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문제입니다. A, B, C점 중에 운동 에너지가 최대인 곳은 어딘가요? A하고 C입니다. 가장 빠를 때잖아. 빡 던져 올렸을 때와 바닥에 떨어지기 직전. 그러므로 A하고 C가 운동 에너지가 최대인 점이고 A, B, C 중에 위치 에너지가 최대인 점은 어디야? B가 위치 에너지가 최대인 점이 되겠죠. 가장 높이 있으니까. 위치 에너지가 최대인 점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부분 뭐냐? 그럼 B점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가장 작죠. 운동 에너지가 가장 작죠. 속력이 가장 느릴 거 아니야? B점에서의 속력은 0일까요? 속력이 가장 빨라. 빨랐다. 떨어지잖아. 속력이 가장 느린 건 맞죠? 근데 0은 아닙니다. 만약에 B점에서 속력이 0이라고 상상해봐. 어떻게 될까? 0이라면 쿵 떨어져요. 맞나요? 앞으로 안 가야 됩니다. 네, 0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가는 속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만약에 얘가 속력이 완벽하게 0이라면 쿵 떨어져야 돼. 밑으로. 자유낙해야 되는 거야. 하지만 0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비스듬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 책에서 뭐라고 써있냐? 써있죠? 속력이 0이 아니다. 여기 써있네요. 속력이 0이 아니다라고 써있는 게 바로 그거야.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수평방향 속력, 수직방향 속력 이런 거 배워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속력이 0이라면 이상한 일이 벌어지니까 속력이 0이 아니다라는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또 다른 에너지 전환도 좀 살펴보고 우리 잠깐 쉬었다 할게요. 봐봐. 장대 높이 뛰기 선수가 뛰어오릅니다. 뛰어오르는 거 본 적 있나요? 뛰어오르는 건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 막 달려가다가 이렇게 하잖아. 달려가는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높이 올라가는 거니까 운동 에너지를 장대를 이용해서 위치 에너지로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높이까지 가서 넘게 됩니다. 그래서 장대 높이 뛰기 선수가 뛰어오를 때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고요. 물체를 위로 던져 올릴 때도 운동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죠. 반대로 다이빙 선수가 위에서 훅 뛰어내립니다. 그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물속으로 붕덩 들어가게 되는 거죠. 미끄럼틀 탈 때도 위에서 훅 내려오잖아. 그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미끄러질 수 있는 거고요. 스키를 타고 밑으로 활강을 할 때도 위치 에너지를 이용해서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는 겁니다. 바꿔주는 걸 볼 수 있겠어요? 자, 이런 얘들을 보고서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전환되는 건지 우리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우리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시간이 많이 갔네.